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공식적으로 2명의 비를 두었는데 첫 번째 부인의 오남으로 태어났다. 이방원 하면 아버지한테 덤비고 워낙 임팩트 있는 인물들을 죽인 장면이 부각되어 무식하고 다혈질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개국 전 고려시대 과거의 17세에 급제한 똑똑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시조도 잘 쓰지.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킬방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임팩트 있는 인물들을 죽여서 그렇지 우리의 생각만큼 많은 이들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조선 건국 전 아버지가 아끼지만 건국에 끝내 반대하는 정몽주를 죽여 조선 개국에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와 정도전 주변 인물들에게 신임도 잃고 경계의 대상이 되면서 고생 좀 했다고 한다. 친어머니가 죽고 두 번째 어머니인 신덕왕후와는 생각보다 사이가 좋았고 여러 번의 위기를 같이 겪으며 서로 옹호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 건국 후 세자책봉 과정에서 방원의 세자책봉에 방해가 되면서 사이가 틀어졌고 방원은 왕이 된 후에 신덕왕후를 후궁의 지위로 격하시켰다고 한다. 덕치를 중시하는 정도전과 자신의 아들들을 세제로 책봉하려는 애교 부리는 새어머니 덕분에 세자 책봉에서 제외되자 첫 번째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복 동생들을 제거했다. 무슨 충치 제거하냐? 왕자의 난은 2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세자 책봉에 불만을 가지고 둘째 형을 왕으로 세운 것이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왕 자리를 두고 바로 위의 형인 방간과 싸운 것이다. 첫 번째 왕자의 난 이후에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으나 권력에 눈이 먼 나쁜 놈처럼 보일까봐 정당성 확보를 위해 둘째 형인 방과를 우선 정종으로 세웠다가 2년 후 양리받았다고 한다. 함흥차사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왕자의 난으로 이성계는 이방원을 보고 치를 떨며 함흥으로 떠났는데 방원은 명분을 위해 아버지를 모셔오길 원했다. 그래서 차사라는 관리를 보냈는데 이성계가 분노하여 쫓아내거나 죽였다. 이 때문에 떠난 사람이 소식이나 답이 없는 것을 보고 함흥차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방원은 일반적인 관리나 왕들이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치로는 깔 수 없다고 한다. 궁궐에서 자란 왕자가 아니라 관리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들의 실상을 꿰뚫고 있었고 무장 집안이기 때문에 문무를 겸비했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멸망과 개국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로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브레인들과 잔머리 대결을 하면서 중신들도 때려잡았고 대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사절로 참여하여 위기를 넘겼다. 권력 안정화를 위해 아버지랑도 싸우고 형제들, 외척들, 아들의 장인까지 죽였으며 대마도에 있는 외구까지 죽이러 갔다. 가족 죽여봤어? 네? 이 정도면 경험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다. 비정해 보이지만 자식 사랑은 각별했다고 한다. 앞서 3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어린 나이에 일찍 죽고 살아남은 자식들 중 장남인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된다. 하지만 그는 사냥과 주색에 빠져 폐위되었고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남인 세종이 왕이 되었다. 태종은 양녕을 매우 안타까워했고 폐위 때는 눈물도 흘렸다고 한다.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영특했다고 하지만 장남이 아니라서 왕의 계승자가 아니었다. 이를 가엾게 여긴 태종은 엄격한 군주 수업보다는 세종이 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공부들을 자유롭게 해주었고 때문에 모든 분야에 뛰어났다고 한다. 애들 하고 싶은 거 시켜라. 태종은 자신이 왕이 될 때까지 겪었던 험난한 과정을 세종이 겪게 하기 싫었는지 자신이 죽기 전에 세종이 걱정할 만한 일들을 다 처리해놓고 죽었다. 그만큼 아들 바보라는 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형제는 물론 자신의 측근 세력, 특히 외척 세력을 경계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세종의 장인까지 죽였으며 려말선초 국가를 힘들게 했던 왜구까지 대마도 정벌을 통해 처리하면서 세종을 편하게 해주었다. 또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도록 자신의 임기 중에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세종을 도울 수 있는 인재를 신분을 따지지 않고 만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죽을 때는 세종이 고기 좋아하니까 상중에도 고기를 먹게 해주라는 디테일한 스윗함까지 있었다고 한다. 사실 욕도 먹지만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세종이 걱정 없이 정치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역시 가끔은 미친놈이 필요해. 조선시대 군주 중 자녀가 가장 많다고 한다. 29명, 일찍 죽은 자식들까지 합치면 38명이라고 한다. 이는 여자도 그만큼 많다는 부럽지 않다. 암튼 여자 문제로 왕비와 다툼이 심해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자식은 8명이다. 태종의 왕비인 원경왕후 민씨는 권력 있는 집안의 딸로 성격도 매우 파이팅 넘치고 영민했다고 한다. 방원보다 2살 연상이었으며 고비마다 방원을 잘 보필하여 방원이 왕이 되는 것에 큰 공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 태종의 여자 문제로 계속 문제를 겪었고 외척 세력이 힘을 얻어 국정에 방해되는 것이 싫었던 방원에게 동생들까지 제거되면서 급속 냉각되었다고 한다. 사냥을 무지하게 좋아해서 신하들이 말릴 정도였다고 한다. 사냥 나갔다가 낙마한 일도 있다.
사관들에게 그거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록했고 적지 말라고 한 것까지 적었다. 지독한 놈들.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코끼리를 받은 왕이다. 그 코끼리가 신하도 밟아 죽이고 많이 처묵어서 골칫덩이긴 했지만 그 코끼리는 세종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 부엉이 공포증이 있다고 한다. 소문에는 정도전과 두 번째 어머니인 신덕왕후를 부엉이의 감정이입 해설하는데 궁궐수비대에게 방쌍치타를 쓰고 쫓아내라고 했다고 한다. 근데 이게 더 무서움. 태종이 죽은 음력 5월 10일에는 자주 비가 내려 태종우라고 불린다고 한다. 태종이 가뭄으로 힘든 백성들을 염려하여 비를 내리게 한 거라고 그렇다고 한다. 태종 이방원은 드라마에서 이정길, 유동근, 김영철, 백윤식, 안재모, 주상욱 등이 연기했고 워낙에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서인지 드라마에 계속 나오고 사람들은 또 이방원이야? 라고 욕하면서도 또 본다. 오히려 최근에는 그의 현실적인 정치 감각과 화끈한 성격 덕분에 팬도 많고 인기 있는 우려도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 사골 캐릭터가 아닌가 싶다. 끝!